자, 지금부터 이제 그 반도체 마지막 응용 트랜지스터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지스터는요, 한마디로요, 그 P형과 N형 반도체를 갖다가 NPN 또는 PNP 세 개를 연결한 것입니다. 역할은 뭐냐면 이제 증폭 작용하는 거예요. 증폭. 여러분, 증폭이란 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증폭이란 말은요, 여러분, 에너지에 공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3의 에너지 투입인데 5가 출력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에너지 공짜가 있을 수 없고요. 5만큼 때리려면은 기껏해야 뭐 이제 5만큼 출력될 뿐, 뭐 5만큼에 때려서 6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제 트랜지스터의 당적 구조를 보면요, 어느 순간에 있어서 증폭이라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증폭이라는 말 자체는 에너지 공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조심해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제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NPN 트랜지스터만 설명해 드릴 겁니다. PNP 트랜지스터 있지만 NPN이나 동작 원리는 근본적으로 같고요. PNP나 좀 설명이 NPN보다는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NPN 갖고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결과적 동작 원리 같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바꿔서 이제 NPN 트랜지스터의 동작 원리를 좀 설명드리죠. 자, 그럼 공간에 한번 그려볼게요. 자, NPN 트랜지스터 이렇게 그렸는데 가운데 P형의 반도체가 굉장히 얇다는 겁니다. 네, 왜 얇은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일단 자, 여기에 NP 반도체는 그 순방향 전압을 연결하고 여기에 PN 반도체는 역방향 전압을 연결합니다. 요 각각의 전압 먼저 전자를 그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동작 원리 설명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이것부터 좀 짚고 넘어갑시다. 자, 지금 P형 반도체가요, 이제 N형 반도체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폭이 얇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 P형 반도체가 얇은 이유는 뭐냐면 이 N형 반도체 전자가 반대쪽으로 넘어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얇게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얇게.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걸 참고하시고 다시 이제 그림 돌아올게요. 보시면 자, 여기는 어쨌든 이제 순방에 연결돼 있고 여기는 역방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류가 안 통하고 여기는 전류가 통해요. 즉 여기는 전자 이렇게 가로질러서 전류가 이제 여기는 흐르게 되고요. 여기는 전자가 찌끔 흐르게 돼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이 상황에서 여기에 전압을 갖다가 크기를 올립니다. 크기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전자의 속도가 올라갑니다. 전압을 계속 올리게 되면 속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정 전압 이상 되면요, 속도가 빨라지다 못해 이 전자는 관성목에서 특정 순간이 되면요, 얇은 P형을 뚫고 이렇게 N형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P형을 얇게 만든 이유는 전자가 반대쪽 N형 반도체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전자는 이제 여기 전압에 영향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마이너스에게 밀어내는 힘을 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끌어내니까 그 덕분에 이 전자는 완전히 여기를 가로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전자가 들어가게 되는 순간 여기 역전압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가로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자가 요 Pn 부분을 완전히 가로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 순간에 요 Pn은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네라고 인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인지를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웃게 된 건 뭐냐면 전류가 흐르게 된 건 흐르게 되는 것인데요. 전자 한 개가 가로질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PN 쪽의 회로는요, 요 찌끈가는 요 전자조차도 같이 가로치는다라고 인지한다라는 겁니다. 즉 전자 두 개가 완전히 이 가로질러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라고 인지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NP 부분에서는 전자 한 개가 그 전류를 흐르게 했다는 것인데, 이게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전자가 두 개가 전류를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자의 개수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 전자 두 개가 전류 흐르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증폭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증폭의 의미가. 네. 전자 한 개가 전류 흐르게 하는 게 아니라 전자 두 개가 전류 흐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자의 개수가 전류 크기에 비례하게 되니까 이걸 보고 증폭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자, 이 증폭이 다시 말하지만 에너지의 공짜를 의미하지 않아요. 자, 그 이유는 이 전압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어. 자, 이 전압의 개수는 아까 그 첫 번째 NP 연결항보다는 많아요. 개수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자 개수가 많아진 거니까 많아진 거 펌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만큼 많은 점에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전자 개수가 많아졌으니까 많은 수로 펌프해야 되니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폭의 자체가 이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에너지의 공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같은 상황을 갖다가 이제 에너지 D로 알아봐야 합니다. 그럼 요 밑에 남은 공간에다가 에너지 D를 좀 그려볼게요. 일단 뭐 좀 설명을 위해서 좀 지워보죠. 이렇게 지워보죠. 조금만 지워보죠. 상관없을 겁니다. 자, 일단 근본적으로 그냥 단순히 전압을 무시하고 N형과 P형과 N형 맞춰 연결이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단순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N형과 P형과 N형을 단순히 그냥 전압 무시하고 연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기조했을 때 양쪽은 시메트릭, 상호 대치일 겁니다. 뭐 이제 연결을 안 했으니까, 전압 연결 안 했으니까 뭐 어쨌든 공피치도 같이 생길 것이고 같은 의미로서 뭐 그렇게 되겠죠? 네, 무슨 말 이해하실 거예요. 네, 네, 잘 보세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자, 요 부분에는 순방향 연결하고 여기에는 역방향 연결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자, 요 부분에 이제 순방향 연결했으니까 이제 이 높이가 낮아지게 될 거예요. 대략 뭐 그려볼게요. 그냥 이렇게. 대략 그리면 됩니다. 지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역방향 연결돼 이제 전압 개수가 많다 보니까 그 폭의 가파른지가 넓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러셔야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전자는 일단 근본적으로 이 P 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전자가 에너지가 낮아질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니까 이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전류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전압 높이게 되면요. 이제 특정 전압 이상이 되면요. 이제 전자가 자, 그 얇은 P 쪽 가로지에서 반대쪽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는 전자 두 개가 전류 흐르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에너지로 어떻게 나타내냐? 잘 보세요. 전자가 이렇게 가던 것이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전자가 P를 넘어서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이런 식으로. 전자 결과적으로 반대쪽 에너지 넘어가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에너지 이렇게 된다고요. 자, 한마디로 보세요. 여기 전류 보면은 그 에너지 이만큼 낮아졌어요. 전자 에너지가요.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진다. 에너지 낮아지는 폭이 크다 이 말입니다. 낮아지는 폭이 크다. 그러니까 전류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게 되는 거죠. 에너지 낮아지는 폭이 전류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에너지 낮아지는 폭이 더 커지니까 전류가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이 그림을 나타내는 것은 에너지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말이에요. 뭐 그렇게 여러분 고단수 일을 뭐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네. 그러니까 이제 앞선 다이오드의 의미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다면요. 이 이제 트랜지스터의 의미도 그냥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는 이만큼 떨어졌는데 나중에 전자가 이제 가로지에서 이게 더 많이 에너지 낙폭이 생기니까 그것이 전류가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에너지의 의미로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좀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제 그 NPN 트랜지스터 갖다가 이제 컴퓨터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일단 여러분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그 예전에 이제 시험 보고 학생들이 이제 뭐 강의를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뭐 이런 그림 막 시험에다 그린 경우가 있으신데 뭐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는 나오진 않아요. 이런 것들은 나오진 않습니다. 고등학교 시험에 이 정도는 안 나오고요. 대개 이제 이 그림으로 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N형과 P형과 N형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는 순방향, 여기는 역방향을 연결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전자가 있다고 할 때 여기 전자는 N과 P형 가로질러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여기는 찔끔 흐르게 돼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전압을 올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자의 속도가 빨라지도 못해 특정 전압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빨라서 전자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뛰어 넘어가 버려요. 넘어간 전자는 요 역전압의 영향에 의해서 완전히 가로질러 버리게 된다는 거고 전자가 완전히 가로지게 된다면 가로지른 전자는 이제 이 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한다는 것인데 회로 자체는 찔끔 가는 이 전자도 어떻게 했냐? 가로지어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라고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 한 개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 여기는 전자 두 개가 전류를 흐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고 증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증폭이 그 에너지의 어떤 공짜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많은 수를 펌핑하려면 그 전압도 지금 그만큼 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압의 크기가 그만큼 커야 되고 에너지 공급원이 커야 된다는 것이니까 자 이것만 봐도 에너지의 공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폭이란 말 자체가. 전자 한 개가 흐르던 게 전자 두 개가 흐르되니까 이런 의미에서 증폭이라는 것이지 이 자체가 뭐냐면 이제 사물투입인데 5의 에너지 나오는 이런 공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급원 자체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의미 봐도 공짜가 아님을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그냥 제가 이렇게 한 개씩 그린 거는 그냥 비유적 설명입니다. 비유적 설명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보면은 자 이렇게 증폭이란다 하더라도 자 여기로 가는 전류도 있고요. 여기로 가는 전류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증폭이 일어나도 여기로만 다 전류가 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전류가 일부 흐르긴 흘러요.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나오는 전류가 있잖아요. 합쳐져서 이렇게 다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관련된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전류와 여기서 나오는 전류가 결과적으로 처음에 전류랑 같다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이 방향이 반대인데요? 지금 여러분 저는 지금 전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를 기준으로 화살표를 다 바꿔야 합니다. 이거 다 바꿔버려야 돼요. 이거 바꿔버려야 돼요. 네, 이거는 이제 양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자 기준으로만 바꿔야 됩니다.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여튼간에. 네. 자 트랜지스터 결과적으로 알아둘 건 뭐냐면 자 초반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이제 자 가고 있다가 특정 순간 되면 전자가 반대쪽 뛰어넘어가서 전자기에서 맞아진 상태에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걸 증폭이라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점만 이해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에너지의 그래프도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되지만요. 일단 그것을 사실 이해하고 에너지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안 가시면 한 번 더 돌려보시기 바라고요. 자, 트랜지스터 설명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